안녕하십니까. 이야기 그리는 사람 만화가 남정훈입니다. 비란수도 부산 71주년 문화재 야행을 기념해서 구세라 금수나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구세라 금수나는 흥남철수에서 헤어진 한 이산가족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겪는 고난과 애안의 이야기로, 지금은 이 금순이 이야기라는 캐릭터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산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시 관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그림은 이 흥남철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메르딕스 빅토리아호라는 이 배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 또 한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바로 금순이입니다. 일단 이 메르딕스 빅토리아호는 그 흥남철수 때 모든 무기들을 다 버리고 14,000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내려간 배인데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배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헤어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케치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제가 스케치한 그림들을 기록하는 게 사실은 타임랩스라고 합니다. 기억을 기록하는 장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림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좀 더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타임랩스를 사용했고요. 여기 보이는 지금 피라민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고 있죠. 이걸 복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조금 있으면 금순이 가족들은 앞쪽으로 가게 되고, 금순이가 헤어진 가족을 찾아서 울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순이 가족은 같은 배에 탔지만은 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순이 가족들이 부산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사실은 부산 말고 또 하나의 도시가 있었는데, 목포와 부산으로 사실은 피난민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목포는 기억을 못하고 부산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 이 그림에 보이듯이 영도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헤어지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헤어지면 꼭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 해서 금순이 아빠도 영도다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금순이가 나중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아래쪽에 있던 아빠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엇갈린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금순이의 어떤 그림을 들고 금순이를 찾지만 또 찾지는 못했죠. 전바치들도 되게 많았는데 자기 가족들을 찾을 어떤 희망을 그런 곳에도 많이 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희망호라는 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지은 배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만남호로 지을까 하다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희망, 그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희망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도다리에서는 비록 못 만났지만 고난과 애안의 생활을 나날이 또 지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필요했던 것들은 살 집이죠. 근데 예전에는 부산에 그렇게 그 하천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때 보수동을 흐르던 보수천이 있었고, 그 보수천 일대에 굉장히 많은 움막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금순이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순이 가족들,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전쟁 고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이 배치했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금순이가 사실은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여기 금순이 가족들도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제가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제가 숨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부산항입니다. 일단은 집은 구했으니까 식량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순이 아빠도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부산항에 갑니다. 부산항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순이 아빠도 그날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산항에서 그냥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림에 보면은 되돌아가던 금순이 아빠가 이 부산항에 하역된 어떤 물건 상자를 훔치려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부서진 상자 안에서
미군들의 어떤 보급품을 들고 도망가는 금순이 아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강동 오름길인데요. 처음에 보수천에서 운막집을 짓고 살던 금순이 아빠는 동강동 오름길에 있는 판자촌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부산에는 높은 계단들도 많고 산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부터 판잣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계단도 만들어지면서 판잣집도 늘어나고 그렇게 판자촌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또 우리 금순이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동강동 오름길 판자촌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금순이 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순이 엄마와 금순이 아빠가 올라가는, 힘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금순이 집이 어디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중앙에 나무 밑에 있는 이 집인데요. 금순이 아빠가 힘없이 하늘 먼 산을 보면서 금순이를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금순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금순이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불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는 거의 부산의 전 지역에서 불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이 났었고, 그때만 해도 다 뭐 어디서 판자라든지 나무를 주워 와서 불을 떼던 때라서 불꽃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어요. 아빠가 새롭게 만든 그 집도 그날의 화재 사건에 의해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곳은 우암동의 소망마을이라는 곳입니다. 피난민들이 그 우암동 소망마을로도 많이 몰리게 돼요. 그때 그 소막사에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있었는데 안토니오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피난민들에게 미국 구호품 같은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 전쟁 고아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그 고아들을 키우기도 하고 하셨던 분이시고, 우암동의 성자라는 별칭까지 이렇게 붙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 그런 신부님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금순이와 만나게 되고 금순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곳은 아미동 비성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주황동 일대, 초량 일대 판자촌이 너무 많으니까 아미동으로 좀 이 피난민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동으로 몰려간 그 피난민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그곳이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일본 공동묘지였죠. 그러니까 일본 무덤은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은 이렇게 봉분이 서는데 일본 공동묘지는 대리석판에 위에 이제 기둥이 서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집 짓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거적대기만 얹히면 집이 되니까. 그 거적대기가 판잣집으로 바뀌고 지금의 집으로 바뀌면서, 여기도 보면 계단에 이게 비석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미동 비석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장판만 걷어도 비석이 나올 만큼 집 밑에 비석이 많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집 위에 다시 집을 짓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타임랩스 안에도 제가 비석이 있는 부분들을 그려놓았고요. 힘없이 올라가는 금순이 아버지와 아미동을 떠다니는 일본 귀신들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40계단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남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가 온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40계단 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산항이 보여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일거리를 위해서 이제 뛰어가게 되는 거죠. 45도쯤으로 돌려서 보면은 지금은 뭐 건물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영도다리가 있었거든요. 영도다리를 보면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봤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40계단은 전천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랜드마크인 그런 장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저도 이제 헤어진 이산가족을 찾는 사람들이랑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도 그렸고요. 밑에는 주황동이고 위에는 동강동이기 때문에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이어주는 어떤 소통의 장소의 역할을 또 많이 했고요. 저는 이야기 속에 또 금순이를 이 40계단에 앉히게 됐는데요. 나중에 또 아빠도 40계단을 찾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 속에서 금순이와 아빠는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코디언 키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6.25 때 아코디언 키는 사람을 좀 그려 넣어서,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 예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코디언을 키는 한 남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가 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요. 맨 마지막에 금순이 아빠만 홀로 남게 됩니다. 금순이 아빠가 혼자 남은 그 옆에는
아코디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아코디언을 그린 이유는 이제 그 아코디언을 들고 금순이를 찾으며 돌아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40계단입니다. 지금 40계단에 가보면 아코디언 켜는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에 아코디언 켜는 사람은 과연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사실은 금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피엔딩이 될지 또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지금 와서는 우리가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든 해피엔딩이 아니든 간에 꼭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